안녕하세요. 호요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년도에 이제 자산 종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할 자산이 어떤 분야냐,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최근에 이제 미국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. 그 대부분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내년에 가장 가격 하락폭이 클 자산을 그 비트코인 등 그 가상자산으로 꼽았어요. 그 다음에는 기술주 중에서 이제 돈 못 버는 기술주.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무늬만 성장주가 대표적이었죠.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, 결국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 같아요. 근데 이 분석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라는 거예요. 직접 이제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, 그분들이 그 하는 얘기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,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음을 하는 이 시간에 5,900만 원대까지 왔는데, 우리나라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면 한 7% 정도, 그죠? 그렇다고 보면 이미 뭐 5천만 원 초반 내지는 뭐 5천만 원 대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 이후에 약 한 2021년이니까 한 4번 정도 이제 그 고점 대비 한 85에서 90%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모두 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. 경험치를 가지고. 그래서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결론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제가 분석을 해보니 한 9가지 이유로 내년에 가상자산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. 그 다음에 그 무늬만 성장주.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은 주로 그 성장주를 추천하는데, 미국 유명 그 펀드 매니저 중에는 그러니까 그 PR이 40배 이상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펀드 매니저도 있었어요. 내년에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PR 80배, 100배 가는 지금 성장주 굉장히 많잖아요.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라든지, 그 다음에 NFT 주식이라든지, 결국 그런 주식들은 내년에는 돈 못 버는 성장주로서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 공감하는 거니까, 결국은 그런 그 분석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정도로 얘기하면 이제 금리 상승인데, 기준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 때문에 그 거품이 발생한 그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들, 그런 주식들은 크게 빠질 거고, 특히 그 뭡니까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 주식도 많잖아요. 그런 것들도 큰 폭으로 빠지겠지요. 아마 테슬라 대표가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상자산을, 아마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해볼 수 있죠. 펀드 매니저 얘기들 종합해보면.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금리가 뭐 국채 금리가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보는데, 내년에는 이제 채권 딜러들도 연말경에는 그 10년물 국채가 미국 국채입니다. 한 2%, 2.0%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냐. 그 경우에는 이제 돈 흐름이 또 국채 시장으로 이동합니다. 그것도 이제 국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미치는 영향이,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, 특히 그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그 시장 주식들은, 또는 가상자산 시장 이런 것들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그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.
우선은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가상자산 시장이 익명성 이런 것을 무기로 그쪽으로 돈이 나갈 경우에 빠져나갈 경우에 조세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시장에 자금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. 특히 신흥국에는 아마 내년에 이게 그대로 두면 외환위기의 진원지 역할을 가상자산이 할 가능성도 높다.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등에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되지 않겠느냐. 이것도 이제 가상자산 가격에는 악재라 하면 큰 악재지요.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도 어떻게 보면 그 전자화폐잖아요. 그런데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단속까지 하면 그러면 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사용한 화폐가 없으면 사용조차도 어려운 가상자산은 그 경쟁에서 뭐 경쟁관계라고 보면 완전히 밀릴 수 있다. 디지털 화폐에 정부 단속까지 강화되면.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자산 매각 문제인데 2014년 이후에도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은 다 아는데 연준이 소리 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 거는 지금 국내에서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아마 내년에는 테이퍼링과 동시에 소리 없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또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품이 발생한 또 무늬만 성장주 내지는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들, 나스닥 종목에 많고 우리나라는 코스닥 종목에 많겠죠. 그런 주식들이 내년에는 피해가 클 거다라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이제 과거 4차례 고점 대비 약 한 90% 하락한 거는 모두도 알고 있으니까 50%만 하락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죠. 공포에 질리면서 그때 이제 주가지수 선물 매도하듯이 가상자산도 이제는 선물 상품이 원래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그 90%까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, 이 경우에는 또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도 공매도를 하죠. 또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은 돈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. 시중에 풀린 돈을 두고.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돈을 유도하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더욱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거고, 또 주식도 하면서 가상자산도 하는 사람들은 가치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나타날 거다. 그 다음에 대주주의 매각도 원래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다면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할 거고 또 그 중에서 가상자산 매도 금액도 적지 않을 거다 라는 분석은 가능해요. 그래서 이제 한 9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제가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설문조사한 결과물이죠. 결과물을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나 비트코인 이해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바람을 잡을 테니까 내년에도 뭐 1억 간다 2억 간다 얘기했어요. 올해도 뭐 연초에 1억 간다는 얘기 많았는데 지금 뭐 5천만 원 선까지 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알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분은 화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. 화폐라는 것은 그 균형과 불균형을 굉장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마치 저울이 균형 상태에 있는데 거기 한쪽에 뭔가 작은 돌 하나만 얹어버려도 무게중심이 완전히 쏠리듯이 자산시장도 돈 흐름이 어느 특정 시장으로 이동해버리면 그 거품 붕괴 정도는 그냥 10% 20%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90%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.
주식시장도 거품이 많이 발생한 그냥 무늬만 성장주는 뭐 최소한 60% 70%는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